안녕하십니까. 원주시청 앞입니다. 여기는 원주시청 앞입니다. 원주시청 앞에 이전에는 전공로 소속 애들이 현 정부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는 현수막들이 원주시청 청사내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수차례 부딪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전공로라는 이유로 그런 정치적 구호가 담긴 그런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 그 위에다가 우리 애국 구국 현수막을 개첨한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거짓된 세력들은 제 아무리 많이 현수막을 붙여봐야 하나의 진실된 현수막이 하나가 부착되어 있어도 그놈들은 그 하나의 현수막을 가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수막을 떼려고 하면은 그놈들의 그 불법 현수막도 안 뗄 수가 없겠죠. 수차례 저와 신랑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담당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다시는 전공로에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개첨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현수막을 이제 자진 철거를 했고, 그 이후는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네요. 약속이 지켜지고 있고, 제가 오늘은 그 제 차량이 이제 카니발인데, 그 카니발 차량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체납이 돼서 그 번호판이 영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그게 안 돼서 일단 그 차를 그냥 폐차시키기 위해서 오늘 시청에 왔다가 이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김에 시청 앞에서 제가 애국 창가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 시 공무원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 탄핵 무효 차량, 애국 구국 차량을 공무원들이 한 명 한 명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잠시 정차하고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 앞에도 제가 집회 신고는 돼 있습니다. 집회 신고 돼 있어서 일부 제가 아까도 영치된 그 번호판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하고 옆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합니다. 혹시 당신도 혹시 전공로 가입돼 있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놈이 옆에서 이제 좀 과민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왜 묻냐고 그러는데 제가 조목조목 얘기는 해줬죠. 공무원이 특정 정치 집단인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 노조에 전공로에 가입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자기네는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와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범법자들에게 공공의 업무를 맡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좀 여전히 계속 그 개인정보 헛소리 하던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놈은 분명히 전공로 소속 공무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을 익혀놨고 이제 이름도 확인해놨는데, 이제 저놈들이 전공로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명단을 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한 놈 한 놈 부딪혀가면서 전공로에 가입됐는지,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은 전공로 명단에 그놈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차하면은 그놈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과 같은 이런 망국적인 선동이 너무도 쉽게 먹히고, 물론 언론뿐만이 아니라 민노총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곳곳에 이미 잠입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냥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분의 정치인 명운을 걸었고, 결국 그 대가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탄핵과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현재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일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떨쳐내기로 작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국민 앞에, 특히나 우리와 같은 애국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목숨마저 내어놓고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 확신했던 우리 애국 진영의 시민들에게 대통령께서는 그만큼 큰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주어진 임기마저 단축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애국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진실된 사과와 그걸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것을 용서했고, 지금의 애국 시민들은 대통령께 임기 단축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임기를 끝까지 완수해서 지금 작금의 안보 위기, 그리고 작금의 종북 세력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척결해달라는 그런 뜻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곧 민심이고 이게 곧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저 종북 세력들, 그리고 종북 세력들의 거짓된 선동에 기망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부 국민들의 민심, 촛불 민심은 결단코 대통령께서 따라야 할 민심이 아닙니다. 저 촛불 거짓된 선동의 실체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2008년 강우병 때도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나라 한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놈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그러니까 종북 세계 척결에 전혀 나서지 못하게끔 그놈들이 그 위력을 과시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 있던 그 청와대에 있던 실상 지금 일부 비박 세력들 그때 MB계 계열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그때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들의 새빨간 거짓 선동에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MB 측근이라고 했던 이재호, 지금 의원이 아니죠. 그 인간은 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자기들 지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자칭 비박이라고 하는 그때 MB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은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게 일국의 대통령이 그 거짓된 새빨간 거짓말인 강우병 그 선동 앞에, 그 촛불 앞에 누구 하나 고기 쳐들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정당하게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보수라고요? 그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때 2008년도 강우병 사태 때 저는 박사모 회원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지금의 대통령을 지지한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온갖 거짓된 선동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그 신념하에 저 혼자서라도 그 수백 명의 그 거짓된 촛불 세력들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들고 있었고 진실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협했죠. 하지만 그 어떤 위협일지라도 우리가 왜 굴합니까? 진실이 왜 거짓에 굴합니까? 그들은 날 죽인다 할지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 달린 것이지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닙니다. 제게도 언제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형태로 죽음이 제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종북 세력들, 저 매국노들에 의해서 제가 만약에 희생을 당한다면 그만큼 값진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로도 희생될 수 있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거짓된 세력들과 맞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저희 희생이 된다면 그만큼 저희 삶은, 그리고 저희 죽음은 값진 것이 없을 겁니다.
결코 제가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 누구보다 생명의 존엄함과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종북 세력들과는, 저 거짓된 거짓의 수괴들과는 저는 면전에서 지금까지 싸워왔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저들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게 되면 그들은 성냥이처럼 달려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든 놈들이 그놈들의 속성입니다. 뼈저리게 그놈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세월호 노래를 만들어서 그 얼마나 더러운 기망입니까? 자신들이 거짓이고 자신들이 어둠의 세력이고 자신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의 양심마저 속여가면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선동하고 있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선동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일반 국민들에게 선동하는 그 더러운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지금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저들이 엊그제 31일이죠. 31일 날 우리가 대한문에서 2차 구국 집회를 할 때 그놈들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녁 10시경에 그놈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 지역에서 올라왔던 분들이 대부분 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만여 명 가까이가 서울 광장을 꽉 들어차서 저녁까지 야간 자정, 보신각 행사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저녁 10시경인가요? 그때 한 놈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무대 밑에 있던 한 대여섯 명의 자들이 갑자기 죽여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무대는 난장판이 되었고 정말 통제가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제 옆에 있어서 제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중단하라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 순간 저놈들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아니구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당부했습니다. 저를 모르시냐, 그리고 지금의 당신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애국 진영을 전부 다 몰락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왜 참견하냐면서 저한테까지 욕설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저놈들이 바로 불순 세력들이고 우리 애국 집회, 구국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잠입한 뿌락자라는 사실을 마침 얼굴이 기억이 나더군요. 예전에 그 어버이연합에서 단체에서 뭐 경실련이나 어쨌든 그 정경련 쪽에서 일부 후원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자칭 보수라고 얘기했던 자들, 자칭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정경련 건물에 난입해서 비난 성명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그 일부 그 얼굴들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놈들은 그렇게 파렴치하게 우리 구국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마치 애국 시민이냐 위장을 해서 침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제가 그들 실체를 지적하자 뒤에 계시던 많은 애국 우리 청년 분들이 앞으로 달려와서 그들을 앞에서 선동하고 죽이라고 외치던 그 작자들을 옆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다행히 상황은 빨리 종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작금의 형태를 보십시오. 좀 촛불 시위대들은 그들 세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처음에 순수하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기망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을 해서 마치 대통령이
정말 용서 못할 그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정말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 해산했던 것을 다시 해산을 취소하라, 통진당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주장들이 펼쳐졌을 때 이미 촛불에 참여했던 순수한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랬던 자들이 그 촛불 집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 청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와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자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대화 와중에 이 친구도 자기도 그 사실을 시인하더군요. 자기도 촛불 집회에 3차, 4차까지 참여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가 이석기 석방이라는 이런 현수막과 피켓이 들려지는 걸 보고 자기는 그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메일까지 보내서 왜 이석기 석방하라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집회 참여시키냐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죠. 제가 그 청년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달라졌느냐? 이석기 지지한 자들, 그 종북 세력들이 결국 그 촛불 시위에서 물러나느냐? 아니죠. 그대로 있죠. 결국 제가 그 친구한테 결국 당신들은 그 종북 세력들 이용당한 거 아니냐고. 그 친구도 그 말에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언론 노조,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 노조, 그놈들이 제 아무리 국민을 기망하는 왜곡 보도를 자행해도 이제 국민들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언론의 왜곡 보도에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애국 집회, 구국 집회의 진실과 진상을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그 거짓 선동이 잘 먹히지 않고 있죠. 이제 그래서 그놈들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 태극기 집회를 무시하는 일변도로 갔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되려 우리 애국진영의 집회에 그놈들이 잠입합니다. 잠입해서 마치 우리 애국진영인 것처럼 그렇게 잠입합니다. 그래서 그제와 같은 31일 우리 구국 집회에 있었던 그런 집회 방해 행위들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마치 폭력적인 집단인 양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장애했던 것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구국 시민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세력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진정한 참된 목소리가 커져갈수록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저들 이겼다고 우리가 외칠 때도 아닙니다. 정말 이긴 것은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기각되는 그 순간 그때야만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시작일 겁니다. 문재인이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을 했죠.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자기는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라고 해보십시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애국 시민들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어떠한 거짓 선동으로 만약에 그놈들이 정말 내란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결탄코 그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애국 진영에서 일부 지도자들께서 일부 발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점은 절대 분열과 반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금의 상황에서 보수 진영 내, 애국 진영 내에서 분열과 반목을 자행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은 이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고 척결해야 됩니다. 설사 어떤 지도부가 어떤 단체든 잘못이 있다 한들 우리가 구국의 이 대의 앞에서 소소한 감정과 소소한 갈등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갈등을 양산한다는 행위는, 한마디로 적정 분열을 자행하는 행위는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전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내부의 분열을 자행하고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총살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모든 군대가 사기가 저하되고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내부 분열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작금의 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 애국진영의 어떤 단체든 결코 사사로운 감정으로 또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대의를 그르치는 발언과 언행들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은 저 종북 세력들에게도 말 그대로 그들도 사생결단의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적화로 갈 것입니다. 제2의 월남처럼 그 시대가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 평화, 통일을 그날을 앞당길 것이냐, 아니면 영구 분단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계략대로 우리가 영구 분단의 그 길로 들어설 것인가, 그래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끝까지 우리가 외면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적화 통일로 모두가 김정은 정권의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적화 통일을 갈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리고 촛불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순수한 국민들이 이 진실을 깨닫고 저 거짓된 망국, 매국 선동가들의 그런 계략들을 알고서 돌아선다면 이 나라의 자유, 평화,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 대사모에 그 장민성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같은 이 1호차를, 탄핵 무효 1호차를 끌고서 31일 그 행사가 끝난 즈음에 아마 그 차량은 그때 우리 군중 속에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저도 31일 야간 11시 30분, 20분경에 공식적으로 집회가 종료가 되고 제가 이 차를 운행을 해야 돼서 이 차를 운행하고 우리 공식적인 집회는 끝났지만 이 차량에는 예전 우리가 음악을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혼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인 시위에 해당해서 이런 집시법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끌고 애국 창가를 노래를 틀면서 우리 애국 진영 쪽으로 가려고 그 주변을 돌았지만 그 차벽들이 막혀 있어서 결국 서울시청 앞으로 제가 두 바퀴를 계속 이제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차를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차를 떠날 수 없었고, 그래서 종로 일대를 계속 순회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그 양심, 애국의 양심을 일깨우는 일에 저는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호차를 운행하던 1호차를 책임지고 있던 우리 대사모의 장민성 대표께서 아마 그 종각 인근까지 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셨나 봅니다. 그 와중에 저 불의한 매국 세력들에 의해서 피습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북청년단들은 테러 집단이라고. 정작 자신들이 테러 집단이고 자신들이 폭력 집단이며 자신들이 불법 집단이면서 저 인간들은 한순간도 진실을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장민성 대표가 찍었던 영상에도 일부 찍혔지만 그들 행위를 보십시오. 물론 저에게도 수차례
뭐 살해 협박을 비롯한 수차례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박과 그런 위협에 굴복할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몇몇 우리 애국 진영 시민들께서는 저에게도 혹시나 만약 그런 테러 위협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혼자 다니지 말 것을 그렇게 공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해주신 마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들과 맞서 싸울 때 오히려 혼자임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들이 보기에는 제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의 양심이 저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압니다. 자, 과거 때 제가 경험을 했었죠.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그때 2008년 6월 10일이었던가요? 6월 10일 그들 60만 세라고 그때 한우농가에서 그 원주에 있는 한우농가 협회장이 연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원주 경찰서에 있던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게 와서 제가 그때도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그 과장님 두 분이 저에게 와서 이제 진심 어린 제가 염려됐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우협회장하고 한우농가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함철 씨가 정 대표가 좀 하고 있는 한우에 대한 실상을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제 신변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좀 자리를 좀 피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남자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물론 이제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제가 차를 일단 주차장에 세우고 이제 피켓하고 들고 이제 이리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죠. 깊이 생각을 했죠. 저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저들이 외치는 것이 거짓이고 저는 단 혼자였지만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거짓을 가지고도 저렇게 당당히 외치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 내가 왜 저들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내가 왜 주저해야 되느냐.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전파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용기를 달려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게는 그런 힘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수사과장과 정보과장님께 다가가서 그 말씀을 했죠. 제가 만약에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경찰관들께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만 제게 위해를 가했던 그 자들을 엄정하게 법적으로 처벌만 해달라.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내가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가 외치는 것이 거짓이 있다면은 저분들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제가 왜 그들 앞에서 피해야 합니까? 제가 왜 주저해야 합니까? 죽어도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2008년이니까 이미 8년 전이죠. 한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날 이후로 원주 경찰서에 웬만한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려운 청년이라고 정함처럼 어려운 청년이라는 이제 그런 저한테 별명을 붙여서 제가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보십시오. 결국 저들이 결국 거짓이기 때문에 2008년 그날 6월 10일 날 원주 오룡 사거리에서 그들이 1차 집회를 갖고 그 와중에 제가 그 옆에서 피켓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그 주부들이 강우병은 미국산 쇠고기는 미친 소라는 그렇게 선동이 돼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제가 펼쳐놓은 이 진실, 우리나라 한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
우리나라 한우도 미국의 사료 체계를 그대로 뺏겨왔는데, 똑같이 동물성 사료로 먹여왔는데, 우리나라 한우는 원령 제한도 없었고 우리나라 한우는 SRM 부위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실을 제가 알리니까 많은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완전히 그쪽에 세뇌된 자들은 이런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죠. 무작정 내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제가 계속 외치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촛불에 참여하려고 왔던 학생들이 이런 진실을 보고서 마음대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되려 저에게 제가 펼쳐놓은 피켓에 촛불을 하나 둘 꽂아놓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원주에서는 500여 명까지 모였던 그 집회가 순식간에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한 50여 명? 민노총하고 정교조 애들만 남아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한 정교조 소속 선생도 아니죠. 가슴팍에다가 뭐 정교 참교육, 정교조라는 그걸 붙이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그래 뭐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한우도 위험한 건 잘 인정하는데 어쨌든 미국산 쇠고기도 동물성 사료 먹여서 키우니까 위험하지 않냐. 그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교조가. 그러면서 제게 한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일단 미국산 쇠고기부터 미국산 쇠고기도 위험하니까 그거부터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우에 대해서도 해도 그때 그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부터 막고 그 이후에 한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놈이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이 사람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담배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가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개인의 선택권이에요. 담배가 몸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니코틴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중독이 돼서 아니면 그냥 흡연하면은 그 순간에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는 말 그대로 언론이 하도 떠들어서 됐으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들은 국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선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병신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가지고 국민의 입에다가 쳐넣는답니까?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우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그만큼 저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 그건 본인의 선택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한우가 국민 건강에 왜 똑같은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 우리나라 한우는 원령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SRM 부위도 다 먹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우리나라 한우가 우리 국민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서 마치 청정 한우인 것처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알리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놈이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것을 피켓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나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리느니 차라리 한우 먹고 광우병 걸리겠다고. 이런 미친 발언을 그놈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녹음을 못했지만 그날 집회가 있은 이후에 제가 바로 그걸 이제 사진과 그 내용들을 글로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놈들의 그 궤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미친놈아. 한우 먹고 광우병 걸린 게 더 낫다고? 그게 애국심입니까? 그게 신토불입니까? 신토불이? 자, 이와 같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 선동으로 저들은 국민을 기망해 왔습니다. 강기갑이 아시죠? 강기갑. 그때 당시 민노당 국회의원이었죠.
그 나쁜 더러운 인간이 삼천포와 사천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데 그놈이 바로 발의했던 그 국회 법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우에 대해서 그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 5월 17일이고 7월 15일 2007년 7월 15일 날 강기갑이가 우리나라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동물성 사료로 키우는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강기갑 대표 발의자가 강기갑이고 강기갑 외 18인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면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당시 노무현 정권 하에 농림수산부가 전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문 그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 내용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물론 그게 팩트고 사실이죠. 우리나라 축산농가 그래서 우리 사료공정이 사료죠 사료. 우리나라 사료 산업이 그 동물성 사료에 대한 이제 사료 산업이 체계가 그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 반추동물이라고 하면은 일반 이제 초식성 동물 말하는 겁니다. 풀만 먹고 자라는 이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초식성 동물, 그게 바로 반추동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되새김질이라는 동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반추동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돼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잡식성,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동물 같은 경우가 이제 비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료 공정 체계에서 그러니까 사료 공장들이죠. 모든 사료 공장들이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을 구분해서 사료를 제조하는 그 라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단일 라인 공정으로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농림수산부의 전문위원회 의견이 그랬습니다. 자, 소한테 소에서 유래되는 소 부산물을 먹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미국에 비해서 5년 늦게 그거는 금지했습니다. 소한테 소를 먹이는 거. 그러니까 반추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그 동물성 그 사료를 똑같은 반추동물한테 먹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비반추동물, 그러니까 비반추동물,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일반 거의 물고기도 포함되겠지만 일반 이제 뭐 돼지라든가 이제 이런 거 닭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료,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뭐 뼈라든가 뭐 가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부산물도 이제 부산물, 이제 그 부산물을 섞어서 만든 동물성 사료는 반추동물에게 먹일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자,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미국이라는 많은 선진국에서 연구 끝에 그 비반추 동물에서 유래되는 그 동물성 사료는 반추 동물에 먹여도 좀 낫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위험하니까 이제 36개월 이상 되는 소들은 이제 그 식용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료 공정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반추 동물과 비반추 동물의 그 사료를 생산하는 그 라인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결국 그 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강기갑이는 우리나라 한우가 실상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고 위험된다는 사실을 그놈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전국을 당시에 순회를 하면서 강기갑이가 대표 연사로 앞장서가지고 국민을 선동을 했죠.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죠. 그때 당시에 지금의 박영선, 지금의 정세균,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모두가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새빨간 거짓 선동, 강우편 선동에 그들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민의 양심을 철저히 개망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민 경제가 얼마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강우병 거짓 선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의 실상이고 팩트입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퇴근길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신호 대기하면서 우리 애국 열창을 듣고 그리고 탄핵 무료 촬영을 보면서 사람들도 안보의식이 조금씩
일깨우시겠죠. 자, 저놈들이 31일날 우리 대사모 회장이신 장민성 그 회장을 그렇게 피습을 가하고 그 악랄한 적색 테러를 자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아니, 굴하지 않을 겁니다. 굴할 이유가 없죠. 더 당당하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설사 제가 저들에게 희생을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결코 저 거짓된 선영들의 저 매국 세력들, 저 만국 선동가들의 그 어떤 위협에도 저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곧 저에게 주어진 직무고 제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원주시청입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 구국 차량을 보고 또 애국 창가 열창을 듣고서 퇴근을 합니다. 이들 중에는 전공로 소속 공무원들도 있겠죠. 근데 전공로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마 대다수는 그냥 또 시장이 또 민주당 시장이고 또 전공로 저놈들이 하도 악성이고 하다 보니 그냥 노조에 가입하면은 좀 더 개인에게 이익이 있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그런 무지한 생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들에게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전공로의 그 매국적인 행태, 그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전공로에서 탈퇴할 수 있게끔 일단 기회는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에는 지금 전공로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인 이제 탈퇴를 요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제 한 명씩 아니면 또 때로는 집단적으로 제가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원주 시민 유권자들을 철저히 기망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에 구형을 했습니다. 300만 원에 구형을 했는데 일전에 다 아시죠? 추미애도 300만 원 구형받았지만 1심 판사가 그냥 당선 무효형이 아닌 80만 원에 그쳤습니다. 원주도 만약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대밟게 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송기현 의원의 거짓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된다거나 벌금이 그만큼 깎이게 된다면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판사에 대해서도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담당 판사가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양심 있는 진실된 판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번 14일인가요?
1월 중순경에 판결을 내리게 될 텐데,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사실관계를, 그리고 저놈들이 매 선거 때마다 자행했던 공작선거와 허위사실 공표, 헌정질서를 유린해왔던 저들의 그 더러운 실상들을 제가 낱낱이 고발할 겁니다. 시간이 이제 6시 반이 됐네요. 좀 더 되겠다가, 네, 그리고 공무원들,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이 애국 차량을 좀 볼 수 있게끔, 네, 제가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다르게 시비 거는 공무원들이 없네요. 경비원도 없고. 자꾸 하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설프게 저한테 시비 건다고 한들 오래 통하지 않죠. 그놈도 실체만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냥 뭐 달리 대처하지는 않고 있네요. 이제 곧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시내로 이동을 해서 그 2차 안보 캠페인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좀 많은 공무원들이 일단 많이 좀 퇴근을 했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나오네요. 네,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가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퇴근길에 이 차량과 그리고 이 음악을 애국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끔, 네, 나가볼 예정입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십시일반이 이제 경비나 이제 이런 분들 후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저 종북설득과 맞서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우고 싶어도 때로는 정말 경비가 없어서 꼼짝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제 피눈물이 나고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 우리 보수 진영은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 저 종북 세력들은 정말 뭐 아름다운 재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젊은 뭐 3, 40대 이들이 우리가 뭐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전업으로, 네, 잠시 방송이 중단됐네요. 전화가 들어와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너무 이제 우리는 좀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애국 단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그동안 많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우리 애국연대 대표님도 그렇고, 진짜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런 말도 많죠. 독립운동가는 뭐 3대가 망하고, 뭐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 누가, 저놈들이 만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세대도 우리 애국 시민운동가, 그때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와 같은 우리 애국 시민운동가들은 정말 생계가 곤란하고, 때로는 물론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 그나마 뭐 저도 가정도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래도 가족이 좀 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제가
가장의 도리에서는 조금은 제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주어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말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면서 네 가정부터 좀 먼저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저는 치국을 할 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고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킨다 한들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가 위란에 놓이게 된다면은 내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겠느냐. 그리고 과거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분들이 가장을 도리를 몰라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어.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만주법한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들 심정을 정말 그분의 심정을 저희가 정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심정입니다. 많은 우리 애국진영의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애국운동에 나서고 했지만 사실 그 결과들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많은 우리 보수진영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정말 이제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애국심 투출한 그런 운동가들을 왜 그렇게 외면해 왔는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우리 단체 대표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제 넘어져 있는 분들도 이제 몇몇 계십니다. 정말 이제 부탁드립니다. 저 좌익진영은 저 종북 세력들은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들 학생 운동가들 있죠. 그들 키웁니다. 그들 조직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운동권에 나섰던 애들은 그 선배들이 뭐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에 그 좋은 자리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런 운동가의 어떤 그 선배들이 철저하게 챙겨줍니다.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래가 보장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들이 버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하면서 거의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냥 무작정 나서서 총대를 맵니다. 때로는 전과자도 되죠. 그런데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러웠던 현실이 과거 이제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 때 이명박 때 그때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간에 그 경선이 한참 진행될 때 그때 MB 쪽에 섰던 이제 그 경북 대생이 있었습니다. 경북 대생이 있었는데 경북 대학생이 이제 그때 당시 MB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있었고 또 박근혜 우리 그때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대학생들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MB가 당선된 다음에 그 경북대에 이제 그 MB 쪽에 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던 그 대학생들을 어찌 됐는지를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때 2008년도 광우병 때죠. 한창 광우병 소동이 있을 때 제가 서울로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어떤 집회에 그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제가 만난 겁니다. 그 대학생을. 경북대생이 당연히 대구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있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물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제 대학생 때 정말 나서기가 어려웠죠. 그때 당시에 이제 경북대가 한 청년 운동권 애들이 장악하고 있다가 이들이 나서면서 이제 비운동권이 이제 그 총학생회를 이제 장악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친구들이고 그들을 이제 많은 우리 애국진영 보수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들이 철저하게 이용을 했죠.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철저히 이용을 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거기 있었던 나름대로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몸만 챙겨갔지, 정작 그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기는커녕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친구가 서울에 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 이 친구 완전히 자포자기 하다시피 하다가 이 강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그나마 그쪽으로 다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내가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정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뭐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젊은 대학생들, 애국의 대열에 용기 있게 나섰던 대학생들이 철저히 욕만 하고, 나중에 때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신들의 길만 생각했지, 그 젊은이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그 길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었는지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 섰던 또 대학생들도 있었죠. 그 청년들은 다행히 그때 당시에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때 유승민 의원도 우리가 박사모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때 당선됐는데, 그때 유승민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유승민 의원 이제 보좌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는 나름대로 그 길을 찾고 있었고, 그런 이제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유승민이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고 한번 조만간 좀 대면해서라도 좀 단판을 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제가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잠시 방송을 종료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국시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널리 알려주셔서 좀 작금의 그 실태와 그리고 우리 애국 진영의 어떤 문제점들도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함께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 잃고 후회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게 주어진 책무를 저는 다하는 것 뿐입니다. 저들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요. 일단 제가 1차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종료를 해야겠네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